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기 좋은데.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날을 세웠던 두 대표가 웃는 모습으로 함께하고 악수까지 한 건데요.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사 하는 세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께서 써오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써봤습니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을 회상하면서 거듭 협치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80분 동안 만났던 여야는 이어진 브리핑에서도 함께 했는데요. 화기애애했던 용산 회동, 여의도에서도 이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마늘 쑥 유머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상체를 앞뒤로 하면서까지 크게 웃는 모습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오늘 만남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눈여겨보셨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의 악수를 말하자면은 만드는 모습. 예. 그게 가장 상징적 의미가 아니었을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예측하셨잖아요. 예측도 했고요. 그냥 단순히 악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손을 맞잡고 같이 이렇게 폭에서 예.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이렇게 손을 이 세 개를 포개는 모습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을 때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조금 그 당내에서의 조금 불협화했을 때 그때 본회장에 나타나서 또 손을 맞잡게 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은 장면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요. 예. 오늘 그게 이루어져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모습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당, 야당이 서로 각을 세우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일 수 있어도 최소한 사람이 아니라서 악수를 못하겠다. 뭐 말로 그렇게 던질 수는 있으나 정말로 그게 현실화돼서 악수도 안 하고 지내면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예.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의 경직던 이런 그 굳어버린 상황들을 오늘 여야 지도부 회동을 통해서 좀 풀어줬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게 용산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와서 또 수석 대변인끼리 여야 간에 또 악수를 하는 모습들 이런 여야의 정치권의 헤빙 무드의 시작 저는 굉장히 좋은 징조다. 그리고 예. 지금 이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장동혁 대표를 얼굴도 가까이 대서 미소를 짓고 있네요. 네. 예. 저는 오늘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궁금해할까 그중에서 으뜸은 역시 악수할 때 그 표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표정이 일단 뭐 국민의힘의 우리 장동혁 대표는 시종일관 아주 자신감이 있고 환한 지금 저 화면에 나오죠. 환한 그 웃음을 견지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은 바로 아이고 두 분 빨리 악수부터 하시죠라고 이렇게 손을 끌어다 당기는 그런 예. 모습이 얼굴에 표정이 그대로 참 약간 코믹하게 비치는 모습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각인이 됐을 거로 보이고요. 정청래 대표 표정은 어땠을까요? 약간 쑥스러워한 표정은 제 눈에는 읽힙니다. 악수 얘기를 아주 괜히 꺼냈네, 계속 악수가 따라붙네라고 하면서 약간 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쑥스럽기도 하고 차라리 잘 됐다. 이제부터는 이제 악수 언제 하나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이른바 출구를 오늘 찾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쑥스러운 표정이 연출이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만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쓴소리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은 3개월, 장동혁 대표는 13일 만에 지금 만난 건데요. 예. 바로 이런 얘기를 했죠.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의 얼굴보다는 특검의 모습이 훨씬 더 국민들은 자주 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 또 민주당한테도 들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만은 특검 연장 특별재판부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라는 것도 할 말을 제대로 했다. 우선 이 정도로 평가를 드립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며칠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그 국회의사당 바깥에 당원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뭐 특검 수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이재명 정말 끌어내리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렇게 오늘 환하게 웃는 회동이 가능할까 물음표를 찍은 국민들도 있었는데 오늘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위대한 쇼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정치는 쇼인가요? 물론 뭐 전쟁하는 푸틴하고 젤런스키도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국민들에게 단순한 쇼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라면 무엇이 해결되었는가가 분명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셔야 된다. 야당을 탄압하지 말고 같이 가는 상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 이야기 윤석열한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지키지 않은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즉,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정리하고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사과만 이루어진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법 연장 부분, 민주당도 충분히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걸 못 해내느냐라는 저는 원인을 이런 화기애애한 시점에서 누군가는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이라든가 이 사법개혁의 문제는 국회가 주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외교까지 국가적인 어젠다를 끌고 가려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걸 해결하라고 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정청래 대표와 악수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요구한 것들을 풀고 나면은 나머지 것들도 저는 쉽게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뼈있는 농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다.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악수 응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했네요. 이건 이제 정 대표가 앞서 말했던 사람과만 악수한다 이 발언을 꼬집은 거겠죠? 뭐 역으로 얘기하자면 100일도 되지 않고 내가 마늘하고 쑥을 그만큼 먹지 않았는데 나는 원래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많이 웃고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도 합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 대신 뼈 있는 얘기도 하는 거죠. 본인이 늘 얘기했듯이 자기가 밥 먹으러 가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웃으면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검과 특판,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꼭 야당에 대한 거부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여당 내에서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그렇다면 분명하게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씀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내란 특별법 관련해서 사실상의 상권 분립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승희 의원이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내에서 이견을 제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성 지지자분들, 개딸들에 의해서 좌표가 찍혀서 공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내란 특별법 관련해서 이견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은 한 진영의 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먹고 사는 민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00일이 다 가까이 되고 있는데 처음 통과시킨 법안이 특검 법안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더 센 특검 법안 그리고 특검을 넘어서 특별 재판부까지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초심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부권, 제2의결권을 한번 요구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이 앞서 인사 모습에서는 화기애애지만 지금 김기웅 의원이 말한 또는 박지영 의원께서 말한 그런 부분이 발언으로는 준비된 모두 발언에서는 또 나왔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특검이 계속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국민이고 민생일 수밖에 없다.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랍니다. 내란 종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죠. 제가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세력 사과해야 하던 그 내란 세력은 국민의힘을 지칭하는 게 당연해 보이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특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결국 뼈있는 그 핵심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있었지만요. 그렇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취임 이후에 가장 많이 한 단어를 꼽으라면은 당연히 내란 세력, 내란 정당일 것입니다. 이거는 최고위원회를 비롯해서 각급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늘상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도 저 얘기가 언제 나오느냐 제가 주시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얘기를 하더군요. 내란 세력은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저 내란 세력과 내란 정당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여야 간에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으로 달려가는 출발점이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세력이 사과를 해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걸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죠? 이미 숱하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 법적으로 옳지 않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의 사과는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 또 여러 가지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계속 초지일관 진정한 사과, 이 진정하다는 게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진정한 사과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요. 계속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저 얘기를 꺼낸 상황이 앞으로의 모습도 강대강 대결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예측을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내란 세력 사과해야 된다. 특검, 특판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렇게 오늘도 주장이 엇갈렸어요. 장동혁 대표는 저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정상회담에 임한 겁니다. 결국은 저런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이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신임 대표가 됐기 때문에 신임 지도부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특검법이라는 것이 내란에서부터 비롯됐고 이것을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신임 지도부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일이 풀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어서 정치가 작동하는 영역은 이것과 더불어서 장동혁 대표가 물밑 협상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사의 한계점들,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만큼은 과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당 의원들의 어느 정도 선,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그 당시 지도부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더라도 개별 의원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은 과하지 않는가라든가 어떤 것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출발은 신임 지도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은 강대강이라는 것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여야가 모두 민생경제라는 텃밭을 가꾸는 농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랑캐가 쳐들어왔던 과거사가 있는데 그 오랑캐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농사 짓다고 하면은 앞으로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소영주 의원님.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오늘 대통령에게 요구한 특검 개정안 그리고 내란 특별법 제2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예. 이재명 정부의 탄생의 배경에는 비태혁명, 그러니까 이 쿠데타로 너무나 이 경악스러운 경험을 했던 국민들이 내란을 청산해달라고 요구하고 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적당히 정치적인 함의를 통해서 이거를 물밑으로 아니면 협의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국민의 요청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종식은 모든 국민의 염원일 거예요. 사실상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란의 세력들이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라. 국민의힘이 그렇게 힘드나요? 다 했다고요, 사과를. 무슨 사과를 했을까요? 반탄 당론이 그대로 존치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탄 당론을 철회했다면 사과를 했구나라고 인정을 하겠죠. 두 번째,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당내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우리가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하죠. 윤 어게인 세력들의 힘을 얻어서 당 지도부가 된 사람들이 아직도 최고위에 앉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면회를 언제 가느냐.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반대를 하고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면 사실상 특검의 연장만 따로 얘기를 해보시죠. 특검이 누굴 대상으로 하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결국에 이 두 부부가 지난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몰락시킨 당사자예요. 이들과 확연하게 끊어내면 국민의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끊어내라고 하는 당연한 국민적 요구 자체를 마치 내란당으로 우리를 뒤집어 씌우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상식선을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아주 단순합니다.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시고 윤어게인과 절연하면 새롭게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공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민생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정청래 대표의 얘기고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도 큰 폭에서는 내란 종식 이후에 정말 국민 모두를 아울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그런 주장으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가 그 회동 참가하기 전에요. 이 대통령이 변화가 없으면 만남 의미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거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사실상 저희가 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만난 건 처음이지만 그 전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국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났을 때 그 당시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로 진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털면 안 나올 것 같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의 어떤 진정성,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모든 것들이 말은 하지만 사진을 찍고 차를 마시고 밥은 먹었지만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일당의 야당 대표가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법사위와 예결위, 이른바 알짜 상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 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추경도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만나는 거 저희가 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만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만나서 분위기가 좋죠. 그렇지만 그 다음 내일의 상황이 다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 있고 여당의 어떤 일방 독주의 어떤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그게 과연 무엇의 어떤 만남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봅니다. 예, 오늘 여야 지도부가 처음 만나서 악수를 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지금 저희 양쪽 패널의 말대로 아직까지
내란 청산 또는 뭐 특검법에 관한 특검 활동에 대한 그런 인식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은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속보가 나와서 이거 관련해서 좀 예정엔 없었지만요.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그리고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이미 접수를 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조 기자단에 설명문을 공식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소송 제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반론의 여지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란 특검법 개별 조문에 대한 구체적 위헌성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달았는데요. 진상규명을 이유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라는 것의 범위가 모호해서 자의적 확대 해석의 위험이 존재한다 등 1번부터 7번까지 7번은 반복 수사 재판 강요입니다. 이미 수사 또는 기소된 사건을 반복해 다루는 건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에 반한다 등으로 번호까지 달아서 이렇게 언론에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요? 브리핑하지 말라. 그다음에 반복 출석 요구하지 말라. 또는 쉽게 말하면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 그거 박근혜 대통령 특검 때 본인이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기가 차다는 말밖에 할 게 없고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잘하고 있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논란을 일으켰던 내란 부분들은 윤석열이 알아서 그구들의 의견을 받아 안아가지고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윤석열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국민의힘은 정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냥 윤석열 하나 버리면은 대한민국 정통 보수가 재건되고 국가의 중요한 한 축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경 관련해서도요, 확대 재정이냐 축소 재정이냐 올바른 논쟁이 될 수 있고요. 수많은 것들이 다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논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앉아서 헌법 소원 내고 다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특검법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도 없고요.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민생경제 부분에서 정통 보수의 입장,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 비판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비판할 거 비판하시고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제발 보수가 뭔지 제대로 공부 좀 하시고 윤석열이라는 극우 세력들 버리고 정치의 본연으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보지만 저도 딱 기억나는 게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특검보가 열심히 언론에서 브리핑한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언론 브리핑은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 브리핑은 지금까지 특검에 대해서도 계속 이루어진 것이죠. 그 자체가 글쎄요, 굳이 그 속뜻을 보면은 아마 언론 브리핑을 지방선거까지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단이 아마 가만히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특검보의 언론 브리핑을 지금 제일 먼저 꺼내지는 않았죠. 제 기억에 아마 1차, 2차 체포 불응 때 이미 헌법 소원 얘기는 살짝 나왔었습니다. 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가 안 된다. 그중에 하나가 헌법 소원이다.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즉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바로 그것을 어디다가 호소를 합니까? 바로 헌재,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헌재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 최종 결정권이 내릴 때까지 법원에서 이 사안을 계속 수사와 재판 진행을 멈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판단을 구하는 상황인데요. 예. 글쎄요, 지금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질지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난번에 8대 0의 그런 탄핵이 인용이 된 것을 생각을 하면은 헌법 소원 자체가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만은 이 치열한 법리 논쟁이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과연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됐느냐라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영향력을 끼쳤냐,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의 방어권이 지금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통해서 뭐 전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아니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재판이라든가 헌재의 공이 넘어갔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그만큼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면서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청구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오늘 이미 접수를 했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법조 기자단에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우선적으로 이제 특검이 만들어지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이제 집권한 쪽에서 행정부의 어떤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수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미흡하다고 생각했을 때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배제된 상태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을 했고요. 그거를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특검 관련해 가지고 기간도 연장하고 인원도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기간을 연장하면서 어떤 내용까지 들어갔냐면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특검이 수사 지휘를 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더 하게끔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거는 수사와 기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누굽니까? 검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특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 이후에 수사 지휘까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전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특검뿐만이 아니라 특판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이 특판 얘기, 특별재판부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또 주기훈 판사에 대한 어떤 공격성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주기훈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특별재판부를 이 논의가 이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검사를 넘어서 민주당의 어떤 판사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사법 독립에 있어서 위배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마지막으로 반론도 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속보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으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끝까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의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청산을 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또 구속 취소를 던져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풀려나 버리는 그런 일을 또 겪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특검법이 위헌 법률 심판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겠죠. 하지만 또 모르니까 그냥 던진 겁니다. 최소한 저는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 국민의힘이라는 부분이 윤 어게인의 세력들에게 장악돼서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다. 그게 본인의 정치적 힘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 희망의 끈이 있다라는 저는 윤석열의 생각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보면 특검법을 던짐으로써 최근에 주기현 판사가 본인의 재판 공판을 구속 취소 만료 전에 끝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시간 끌기죠. 구속 기간의 만료를 넘겨서 본인의 어떤 특검법의 위헌 법률 제청을 통해서 재판의 시간 지연을 끌어보겠다는 저는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면회를 가겠다고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런 내란 우두머리들의 다시 회개에 대한 꿈꾸는 거를 완전히 청산시키지 않고서는
정말 민생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안보라는 게 한 발짝도 못 간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인지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정치권만 아니라 국민들도 인지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좀 심각한 우려를 좀 표하고 싶습니다. 예,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도 특검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가는 단계마다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은 아직 정치권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